여름방학 날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여름방학을 왜 그리 또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학이 되면 저희 집은 행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게임팩 사기. 제가 10대 시절일 때는 팩을 꽂아서 하는 게임기가 대유행했었는데요. 마리오 시리즈가 새로 나오면 그걸 고르고 아니면 다른 게임팩을 구입합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갈 수 있는 같은 구지만 먼 전자상가에 엄마와 함께 들어서면 마치 그 모든 팩을 산 것처럼 잠시나마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반면 방학이 즐겁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같이 놀 사람이 없어서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에 방학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 왜 모든 친구들의 방학이 행복할 거라 생각하며 집에서만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저에겐 딱 열흘 뿐이었던 엄마와 꼬박 시간을 보낸 고3 마지막 여름방학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집 앞에 찾아온 다친 동네 고양이를 잡느라 숨바꼭질을 하고 영화 중경삼림에 꽂혀 하루에 10번씩 꼬박 돌려보다 총 100번을 채우자 엄마가 단단히 미쳤다며 걱정하시기도 했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학생들의 방학이 혼자이든 아니든 간에 행복하고 여유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여태 잠못 드시나 유독 깊어지는 밤 날이 새야 못본 날 기껏해 아닐 생각 Do I really want you? Do I really need you? 말을 해줘 It's okay my lover I would never leave you Forever 정말 Forever 정말 Forever 정말 잔인해야 날 있을게 너 여기 언제까지라도 Would you be mine? Would you be mine? Would you be mine? Say that you love me babe 나 좀 봐볼래? 헤엄쳐줄 깊은 오션 Honey I want you so bad 매일매일 네 생각 Do I really want you? Do I really need you? 말을 해줘 It's okay my lover I would never leave you Forever 정말 Forever 정말 Forever 정말 잔인해야 날 있을게 너 여기 언제까지라도 Would you be mine? Would you be mine? Would you be mine? Say that you love me babe Forever 정말 Forever 정말 Forever 정말 Would you be mine? Would you be mine? Would you be mine? 잔인해야 날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첫 곡은 선미의 Forever July입니다. 제가 뭐 방송 쭉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선미의 엄청난 빅 팬으로서 그리고 또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으로 선미님이 이번에 또 신곡을 내셨더라고요. 예전에 열이 올라요라는 곡 여름에 나왔을 때 그 곡도 완전 꽂혀가지고 제가 하루에도 막 뮤직비디오도 몇 번씩 보고 노래도 막 시도 때도 없이 듣고 그럴 정도로 좋아했는데 이번 Forever July도 이제 그 열이 올라요
라는 노래가 약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애타는 감정 이런 거를 되게 잘 담은 곡이라고 하면 이 곡은 어떤 여름의 파도, 어떤 물살 뭐 이런 느낌과 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느낌의 곡을 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민이 forever. 저도 정말 선민이 너무 좋아합니다. 한 주 결방을 했어요. 예, 제가 좀 몸이 계속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HCN 충북 방송이랑 하기 전까지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충북 방송 요청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은 이후로는 아무래도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에게는 표정도 드러나고 그리고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면 뭐 원고를 준비하는 거 미리 준비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읽고 이렇게 조정하고 이럴 때 제가 신경을 오롯이 쓰는데 그럴 때 완전 리듬이 좀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하고 나서도 그냥 방송을 들으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저에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때가 꽤 있어서 그래서 과감하게 한 주를 쉬고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주 몸이 가뿐하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월요일 오전 녹음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올랑말랑 하고 있는 약간 장날이지만 좀 매우 흐린 꾸리꾸리한 날씨입니다. 예. 비가 그래도 예보보다는 옥천은 좀 덜 왔어요. 확실히 수도권하고 이번에 경북 쪽이 좀 비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 피해 입으셨던 그런 안동이나 이런 지역들 좀 걱정이 전 되게 많이 되던데 아무튼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희 또 옥수수 감자 축제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옥천에 나름 대표 축제 중에 하나잖아요. 뭐 봄에는 이제 묘목 축제, 그다음에 지용제, 그다음에 이번에 옥수수 감자 축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복숭아랑 포도 축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좀 잘 도와줘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축제하는 이틀은 그래도 뭐 예보보다는 비가 안 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비가 왔어서 축제가 잘 됐을까 제가 막 걱정도 되고 했는데 그 축제 장소가 안내면이라서 저는 완전 읍내에 살고 있고 안내면을 가려면 이렇게 뭐 제가 버스편 같은 걸 좀 잘 모르고 그다음에 뭐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기에는 또 누군가의 부탁을 해야 돼서 가보고 싶어도 제가 아직 못 가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축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포도복숭아 축제는 저희 읍내에 있는 생활체육센터에 대운동장이 있어요. 보통 공솔운동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공솔운동장 위에 이렇게 쳐져 있어서 비가 와도 그래도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러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포도복숭아 축제 때는 좀 날씨가 특히 과일이잖아요. 곡류에 비해서 아무래도 과일은 또 비의 영향을 습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좀 포도복숭아 축제 때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과일들도 많이 잘 팔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8월 둘째 주 휴가 시즌에 맞춰서 뭐 솔직히 이 8월 둘째 주의 휴가 시즌이 예전에나 이 8월 둘째 주에 같이 요즘은 그냥 아예 일찍 뭐 봄에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추석과 뭐 맞물려서 좀 길게 가신다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 주말부터 이제 읍내의 가게들도 벌써 여름 휴가 가시는 분들 이렇게 공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8월 둘째 주가 보통 광복절 있는 주가 휴가를 많이 가시는 주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 이제 올해 3년째인데 노래 따라 휴가 가자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뭐 휴가나 방학에 대한 이제 제 이야기나 그다음에 노래도 들려드리는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대표 메일 obn1049gmail.com 네이버닷컴이거든요. 거기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프로그램 땡스타그램 들어오시면 거기 공지글 아래에다가 신청곡이나 사연 써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대한 거, 뭐 방학에 대한 거, 휴가에 대한 거 뭐 많이들 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원래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그 소개해드릴 영화 그 OST들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노래는 건너뛰고 바로 하이웨이 스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2019년에 발매된 레드벨벳의 미니 앨범 더 레벨 페스티벌 데이 2입니다. 레드벨벳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는 5인조 걸그룹이죠. 지금은 이제 5명 중에서 일부는 그 이제 레드벨벳이 탄생한 그 SM 엔터테인먼트에 남아 있고, 일부는 이제 각자의 활동 색깔에 더 맞는 소속사를 찾아서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지만 레드벨벳 완전체로서 활동을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앨범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꼽고 싶은 앨범 중에 하나가 이 오늘 소개해드릴 더 레벨 페스티벌 데이 2입니다. 이 더 레벨 페스티벌은, 그러니까 레드벨벳 페스티벌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6월이었던 걸로 제 기억나는데, 2019년 6월에 데이 1으로 먼저 노래가 나왔었고요. 짐살라빔이라는 노래, 짐살라빔 이런 노래 있어요. 그 타이틀곡이었던 그 앨범이 데이 1으로 미니 앨범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오늘 소개해드릴 데이 2가 8월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 1, 2를 묻고, 여러분들이 레드벨벳 대표곡으로 많이들 아시죠? 사이코라는 곡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사이코를 타이틀곡으로 해서 이제 새 곡들이 추가돼서 하나의 정규 앨범 형태로 묶인 게 더 레벨 페스티벌 피날레라고 해서 겨울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데이 1, 데이 2, 피날레 이렇게 3개의 구성으로 돼 있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좀 여름 컨셉에 맞는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데이 2 이 앨범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타이틀곡이 음파라는 곡이었는데, 디스코하우스 리듬의 업템포 댄스 곡으로 수영을 모티브로 이렇게 음파 이렇게, 그래서 이 수영을 모티브로 한 건데, 자신의 눈빛과 매력에 빠져 허우덕대는 상대에게 호흡법을 알려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재치 있게 표현했으며, 레드벨벳의 사랑스럽고 시원한 보컬이 청량함을 배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레드벨벳의 팬이지만 툭 까놓고 말해서 그 데이 1 나왔을 때 그 짐살라빔이라는 곡도 그렇고, 데이 2 나왔을 때 음파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타이틀곡 두 곡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두 앨범을 묶은 이 피날레가 나올 때 사이코라는 곡이 나오고, 역시 레드벨벳은 이런 거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실망을 좀, 그래도 사이코라는 곡이 되게 배가 그래도 좀 덮어줬다고 해야 되나? 있게 해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음파라는 곡도 그렇고 짐살라빔도 그렇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레드벨벳 노래 같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듣다 보니까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데이 1도 그렇고 데이 2도 그렇고 타이틀곡보다 나머지 곡들을 더 좋아해서 많이 찾아 들었던, 오히려 타이틀곡은 나중에 좋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여기에서 그 앨범에 있는 곡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카풀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곡은 진짜 뭐 운전하고 어디 떠나실 때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나 기차 이런 거 타실 때 틀어놓으시면 이렇게 기분 전환되고 되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옥천과 대전을 오가는 607번 버스가 있잖아요. 607번 버스 지날 때 그 마달령 고개라고 해서 대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산 고개가 있어요. 지날 때가 있는데, 그 마달령 고개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지날 때 거기가 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우거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딱 지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카풀 같은 노래 들으면 기분이 정말 이렇게 확 업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카풀은 저는 들려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안 들려드릴 거고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두 곡인데 첫 번째는 이 타이틀곡 음파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그 카풀이라는 노래와 더불어서 많이 찾아 들었던 Love is the Way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레트로 감성이 돋보이는 미디움 템포의 R&B 팝 장르 곡으로 가사에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쓰면 몸과 마음이 반대로 움직여 애타는 상황을 푹푹하게 표현했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표현한 후렴구 전의 남자 코러스 보컬, 경쾌한 색스폰 리듬, 달콤하고 풍성한 누압 코러스 등이 어우러져 곡의 재미를 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 이렇게 약간 발랄한 팝 발라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구성은 약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약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나중에 좀 유심히 들어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알차게 꽉꽉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름은 데이2라는 이 앨범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2019년에 나왔던 이 레드벨벳의 노래들을 들으시려면 이 피날레라는 앨범을 들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레드벨벳이 8월 초에 여름 컨셉으로 또 미니 앨범을 들고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아니면은 그 앨범 나오고 나서 같이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앨범은 2019년에 발매된 레드벨벳 미니 앨범 The Rebel Festival Day 2였고요. 그러면 제가 고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파 Love is the Way. 경고하는데 조심해야 돼 기쁠지도 몰라 열어봤는데 못 나오던데 왜 나도 몰라 내게 묻지마 얼마나 깊은지 나는 눈 못 보니까 어쩔 때는 또 다른 애들과 넌 다르길 바래
아무리 노력해봐도 잘 안돼 내일 집에서 혼자 반성 다시 네 앞에서 모두 원점 시선이 닿을 때면 나 너무 뜨거워 맞아 아닌 척 굴지만 마치 팔이 쏘인데 찌릿한 거야 나 열나는 줄 감긴 걸까 빨개진 얼굴과는 다른 말투 저녁을 들키기는 싫은 이유 한여름 흘렀으면 두 걸음 다가와줘 절벽 같던 날 닫고 no Your lips say no, but my heart says 너만 보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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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만 되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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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반대로 해 나도 헷갈리는데 Love is the way 네가 기다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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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 아니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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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여버린 맘을 네가 좀 풀어줄래 Love is the way 솔직해져 볼게 Love is the way yeah 나를 기다려줄래 또 반대로 해나 정말 어떡해 왜 이런 거니 나 어쩌면 좋니 이 기분 그대로 나 말하고 싶은데 내 지시는 언제나 오직 너뿐이야 이 마음 너에게 닿게 될 거야 Love is the way yeah love is the way yeah 그대 너무 걱정 여러분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월 셋째 주에는 여러분께 보시길 권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번 주는 한 주 미뤄져서 넷째 주에 왔습니다. 오늘은 2002년에 개봉했던 기타노 다케시 연출, 기타노 다케시, 세키우치 유스케 주연의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기쿠지로의 여름은 아마 보신 분들도 꽤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90년대 말, 뭐 우리나라의 개봉은 이제 2002년 했지만 90년대 말에 만들어진 일본 영화 중에 가장 아마 대중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을 받았던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관적으로 여름이야 하면 좀 떠오르는 영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마 거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단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포스터 설명부터 일단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뿅,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2002년 개봉했을 때 당시의 영화 그 포스터입니다. 보시면 어떤 물가인 것 같아요. 물가에 이제 그 분홍색 그 튜브를 이렇게 끼고 있는 해맑은 한 중년 남성이 찾기 전에 조금만 더 놀자라고 이렇게 개구진 표정을 이렇게 보고 있고 초조한 표정에 이 카메라 포커스가 나가 있는 이 남자 어린이는 엄마 찾고 놀아요. 그래서 초조한 표정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기쿠지로의 여름이라고 돼 있고 9살 걱정 많은 소년과 52살 철없는 아저씨의 엄마 찾아 삼천포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은 옛날에 지금은 다들 안 보시겠지만 비디오 있잖아요. VHS. 그래서 이제 비디오 빌리러 가면은 그 비디오 껍데기라고 하죠. 그 케이스가 딱 요 디자인이에요. 제 생각엔 비디오도 그때 당시 이 디자인 그대로 얹었을 것 같다라는 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케이스를 딱 열면 그 안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 있고, 비디오 테이프 이제 빌릴 때는 대여하는 사람은 그 테이프를 갖고 가는 거고, 대여해 주는 곳에서는 이 테이프가 안에 이제 대여가 없다 그러면 이 테이프를 거꾸로 뒀었죠. 갑자기 이 디자인을 보니까 그 비디오 보던 저희 집에 비디오가 95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제가 중2인데
사실 비디오를 제가 본 시간이 몇 안 돼요. 95년부터 99년 이렇게 4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대구 집에 살았을 때만 봤으니까. 그런데도 그때 정말 엄마가 좋아하는 영화류, 언니가 좋아하는 영화류.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공부해라는 압박 때문에 공부도 그렇게 안 했는데 집에서. 그리고 사실 저는 스포츠를 워낙 좋아했어서 저의 어떤 TV 선택권은 스포츠에 다가 있었고 엄마랑 언니랑 이렇게 좋아하는 비디오 이렇게 골라오면은 같이 보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비디오 보던 시절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쿠지로의 여름은 그 엄마를 찾으러 가는 그 길의 상황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둘에 대립되는 상황을 이렇게 딱 그려놨고 이 영화가 2017년에 또 개봉을 했었어요. 이 17년 버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마 언제 찾아요? 좀만 더 놀고 찾자. 이게 그 앞서 있는 그 예전 그 디자인 그 컨셉하고 같죠? 그 멘트도 같습니다. 보면 돼 있는데 그 이게 그 일본 개봉 당시의 디자인을 제가 찾아봤었는데 그때가 이 디자인이더라고요. 이제 2002년 개봉 당시에 같은 문구를 썼지만 사진이 되게 다른 걸 쓰면서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이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 기쿠지로의 여름은 1999년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상영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화 그 OTT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맨 처음에 그 도입부에 나옵니다. 일본어로 1999년 칸 영화제 출품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종상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일본에서 제일 큰 영화 쪽으로 큰 상이 일본의 아카데미상이거든요. 거기에서 당시에 우수작품상, 최우수 여자 조연상, 최우수 음악상 등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 그 인트로에 이렇게 애니메이션들이 이렇게 좀 나와요. 그 이 소년 마사오의 상황에 대한 이런 거를 좀 그린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인트로가 끝나고 나면 방학을 한 날에 친구 유지와 함께 뛰어나오는 이 마사오의 그 풍경이 나옵니다. 유지와 막 이렇게 사찰도 가서 놀고 막 이러는데 유지는 방학 때 뭐하니? 나는 뭐 어디 가. 마사오는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방학이 됐는데 할 일이 없는 거죠. 친구들 집에 찾아가 보지만 친구들도 없고 그 다음에 할머니는 이 마사오가 할머니하고만 사는데 할머니는 그냥 일하러 돈 버느라 바쁘고 그래서 밥 차려주고 밥 먹어 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사오 밖에 나갔다가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도 놀 사람이 없고 운동장에서 혼자 놀다가 선생님하고 마주쳐서 선생님이 이제 챙겨주고 뭐 결국 혼자고 뭐 이래저래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있는데 그 택배 기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이 도장 있니? 이제 갖고 와 이랬는데 그 아마 택배를 이제 수령을 확인받는 그 도장인 건데 그 도장을 찾다가 우연찮게 서랍에서 사진들과 엄마가 있다는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챙겨서 이 먼 곳에 이 마사오는 엄마가 먼 곳에 돈을 벌러 가 있다라고 할머니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를 찾으러 사진 한 장과 손글씨로 쓴 종이를 딱 챙겨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영화 OST를 들려드릴 텐데 앞전에도 저희가 들려드리기도 했던 그 히사이시 조가 이 OST를 맡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영화의 대표적인 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 OST를 맡으셨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웰컴 투 동막골 타이틀곡인 왈츠 오브 슬레이 전에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국내에서 히사이시 조의 이름을 사실상 알렸던 작품이 이 기쿠지로의 여름인데요. 이 영화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주제곡은 피아노로 서정적인 느낌을 내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 히사이시조가 서정적인 느낌의 주제와 보다 경쾌한 느낌의 부제를 작곡해서 들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기타노 감독은 이 곡을 더 마음에 들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주제와 부제가 역전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제가 어떤 곡인지 궁금한데 제가 오늘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 아마 부제가 이 곡이지 않았을까 하면서 제가 고른 곡이거든요. 아무튼 이 히사이 시조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당시 감독이 내놓은 방향은 실제로 매우 정확했다. 내가 경쟁할 수 없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곡을 몰라도 주제 부분만 들려주면 아, 이 노래! 하는 반응이 많으니 히사이 시조 말 맞다나 기타노부 감독의 방향이 정확했던 셈이라고 합니다. 자, 영화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한 1, 2주 전에 제 개인 SNS에다가 이번 방송 때 이 영화 소개할 건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뭐 소감이라던가 하시고 싶은 말씀 남겨달라라고 쓰거든요. 예, 저의 버시기도 한 그리고 각종 영화제 현장이나 여러 현장을 촬영하시는 사진가이신 최우창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OST가 정말 좋았던 영화 자체도 좋았지만 한참 비트 다케시에게 빠져 있을 때라 챙겨보신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OST도 CD를 구입을 하셨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OST 팬들이 꽤 많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히사이 시조가 만든 그 주제곡과 부제가 바뀌었었던 그 부제가 주제가 된 곡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주제곡인 썸머 들려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바로 이 노래 하고 바로 아실 겁니다. 지금도 뭐 이 노래가 뭐 어떤 방송에서의 뭐 배경음악으로도 쓰이고 라디오 같은 거 들어보시면 이 노래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반갑게 들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곡이 인트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오와 친구 유지가 이렇게 사차도 놀고 여기저기 막 노는 장면에도 이 음악이 깔리거든요. 두 소년이 일본의 한적한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노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주제곡인 히사이 시조의 썸머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주제곡인 히사이시 조의 썸머 듣고 왔습니다. 그 참고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영화에 들어있는 영화 OST 버전 6분대고요. 지금 들려드린 거. 그다음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제 히사이시 조 앨범으로 들으실 수 있는 거는 2분 50초대 짧은 버전입니다. 저는 확실히 이 긴 버전이 그 이후에 그 작업하게 되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랑도 좀 느낌이 비슷하고 이래서 긴 버전을 좋아하는데 혹시 이제 뭐 짧은 버전을 들으셔도 되는 분들은 히사이시 조로 아예 검색을 하시면 되고 그 이 긴 버전을 들으실 분들은 기쿠지로의 여름 OST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즐겨 쓰는 그 음원 사이트에는 이 OST가 없었는데 저희 방송국에서 쓰는 또 OST에는 그 사이트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쿠지로의 여름 검색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튜브에 들어가시면 또 OST 정리 잘 해서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타노 다케시는 아마 2000년대 영화를 많이 보신 분,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일본의 대표적인 배우이자 감독이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기타노 다케시 8번째 장편 연출작이고요. 기타노 다케시 대표적으로 알려진 영화가 소나티네, 자토이치, 그다음 아웃레이지 시리즈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작품 소식을 제가 못 들었는데 궁금하네요. 이 영화는 이 마사오가 그러니까 엄마를 찾는 여행을 이제 혼자 떠나는데 마침 그 옆집 그 아저씨 옆집에 사시는 이제 그 여성분, 네, 이제 아줌마를 만나게 돼요. 이 아줌마가 평소 때는 막 이렇게 되게 불량스러워 보이고 그런 아줌마인데 되게 속 따뜻하고 막 그런 아줌마 있잖아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더니 할머니한테 자기가 잘 얘기할 테니까 다녀오라고 이게 차비도 보태주고 그 다음에 보호자를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남편을 끼워 보냅니다. 그 남편이 바로 이 기타노 다케시거든요. 네, 근데 이 아저씨가 그 좀 시원찮네요. 시원찮은 사람인데 이제 다녀오라고 이렇게 조력자로서 그 옆집 아저씨의 아내분이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 둘의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갖고 있던 돈을 오히려 막 도박 같은 데 써버리고 가라고 줬는데 계속 도움이 안 되는 짓을 계속 합니다. 막 그러다가 쿵쾅쿵쾅 가는 길에 이러저런 일이 있다가 우연찮게 이 마사오라는 어린이가 정말 엄마를 만나러 가고 싶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문득 깨닫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뒤로는 이제 둘이 이제 그 마사오 엄마가 있다는 그 쪽지 속의 주소를 찾아가게 되고 실제로 그곳에서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이라고 마사오에게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아저씨와 마사오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여정을 이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 기타노 다케시가 맡은 다케다라는 아저씨와 지난달에 소개해드렸던 이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에서의 그 주인공의 삼촌 이제 배우 김희원 님이 맡았었죠. 이 두 캐릭터가 저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영화를 두 분 다 그 두 영화를 같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사회에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영좀 도움이 안 되는 중년 남성의 캐릭터. 근데 그리고 마음이 좀 따뜻한 편이다. 그리고 은근 사고를 친다. 이런 부분이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이 다케다 아저씨는 어쨌든 아내와 같이 살면서 어떤 계속 사회적인 삶을 살고는 있는 거고 이 삼촌 같은 경우에는 완전 세상과 멀어져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좀 비슷한 은둔형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좀 상황이 있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
상황, 이 주인공 어린이를 바라보는 상황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혈육은 이 삼촌이지만, 물론 이제 그 영화상에서 서로 그 조카 사이인 걸, 삼촌과 조카 사이를 끝까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혈육으로서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어떤 그 막걸리가 알려준 거야에서의 삼촌은 좀 거리감을 두면서도 좀 조력자인 상황. 반면 이 다케다 아저씨는 도움이 되게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마사오라는 어린이를 위해서 결국 이해를 하게 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변화를 보여준다는 거, 이렇게 좀 두 캐릭터가 차이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의 그 삼촌 역을 맡았던 배우 김희원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 기타노 다케시처럼 영화를 직접 만들기도 하거든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를 이미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이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이번 기회에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마사오 역을 맡았던 배우 세키우치 유스케라는 이 배우인데요. 이후에 작품이 뭐가 뜨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영화를 이후로 배우를 그만두었고 15년 후에 일본 방송에 근황이 공개됐는데 영화 촬영하던 당시에 열차에 관심이 생겨서 성인이 된 후 JR,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코레일이죠. 예, JR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영화를 통해서 이 배우는 어쨌든 세계적인 작품의 주인공이 됐지만 연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고, 반면에 그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기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좀 신기하고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타노 다케시 아저씨가 영화를 만들어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이 아까 말씀드릴 때 히사이 시조가 주제와 부제가 되는 곡 따로 이렇게 두 곡을 만드는데 서로 스위치가 됐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 주제가 아마 이 곡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골라봤습니다. 더 레인이라는 곡인데요. 요즘 또 한참 장마라서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그 비 오는 그 길, 그 비를 바라보는 철없는 삼촌과 엄마를 빨리 만나고 싶은 9살 소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OST 중에서 히사이 시조의 더 레인 듣고 오겠습니다.
이 기쿠지로의 여름이라는 영화 제목을 보면 이 주인공 소년인 이 마사오의 이름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 이제 결말쯤에 나온 얘기인데 이 헤어지면서 주인공 마사오가 이 다케다 아저씨한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기쿠지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쿠지로의 여름이라는 이 제목은 결국 이 주인공 마사오가 그 엄마를 찾아가는 여정이 주 플롯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그 철없는 삼촌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가 핵심인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전체 관람가고요. 121분. 그 다음에 OTT에서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영화는 2002년에 개봉했던 기타노 다케시 연출 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이었습니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223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반가운 신곡으로 박백수의 에버그린 문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7월 17일에 발매된 미니 앨범 하슬라의 타이틀곡인데요. 이 박백수가 누구야? 이름이 뭐야? 막 이러실 수 있는데 검은고 연주자이자 예술감독 밴드 카디의 박다울님, 멀티악기 연주자이자 음악감독 백하영기님, 그리고 생황 피리 연주자이자 기획자인 한지수님으로 구성된 이 이름을 따온 거예요. 박백수. 네, 이렇게 했는데 함께 모여 원주하며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 그들만의 음악을 만드는 분들이고요.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의 백제대학로관 전시실에 그 전시 음악을 이분들이 담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국립부여박물관 가시게 되면 요즘 뭐 국중박이 뭐 이미 그 케이팝 데모노터스 이후로 굉장히 유행인데 그 부여박물관 상대적으로 우리 옥천에서 가깝잖아요. 가보실 분들은 여기 백제대학로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하슬라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저는 교과서에서 제일 처음 이 말을 봤던 것 같은데 하슬라가 강릉의 옛 지명이죠. 경포에 정해지는 5개의 달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앨범이고요. 5개의 달이 차례로 떠오르며 고대의 숲을 깨운다는 이야기를 현대적인 사운드로 재해석했습니다. 앨범은 5개의 트랙을 통해 달의 출현과 빛의 변화, 숲의 깨어남, 그리고 신화적 풍경이 펼쳐지는 과정을 하나의 서사로 담아냈습니다. 전통악기와 전자음향이 어우러진 사운드를 통해서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공간을 그려내며 오래된 전설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경험하도록 이끕니다. 이 오늘 들려드릴 곡 에버그린 문은 전통민요 깨골타령을 모티브로 재구성됐다고 하니까 가사를 더 유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223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